한때 세계 최고의 전기차가 될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자동차가 있습니다. 바로 기아의 EV9인데요. 멋진 디자인이 적용된 SUV인데다가 완충 시 주행 가는 거리가 최대 500km 이상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차량을 구매하려는 마음을 먹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시 후 석 달 정도가 지난 지금 마치 찻장 속에 태풍을 보는 것처럼 이 차량의 영향력을 느낄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도로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고 있고요. 발표되는 실적도 참담한 수준이더군요. 참고로 2023년 8월 국산차 판매량을 보면 이 자동차의 판매 실적은 408대에 불과합니다. 최근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는 국산 전기차 시장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 차량은 지금 신차 효과를 만끽하고 있어야 할 시점인데 이런 실적이 나온 것이죠. 솔직히 기아 EV9의 상품성은 매우 좋은 편이죠. 정통 SUV가 연상되는 와일드한 실루엣을 보여주면서도 새롭게 도입된 디지털 패턴 라이팅, 스타맵 시그니처 프론트 라이트 등의 요소들은 미래적인 감성을 느끼게 해줍니다. 재활용 소재를 대거 적용하여 지속 가능성이라는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모던하면서도 하이테크적인 분위기를 적절하게 표현한 실내와 실용적인 시트 구성, 그리고 트렁크 90리터, 트렁크 775리터를 포함한 여유로운 공간 등 실내에 대해서도 불만을 가질 만한 부분은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파노라믹 커브드 트리플 디스플레이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요소들을 선보였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SK온에서 제작한 99.8kWh 대용량 리튬이온 배터리가 탑재된 덕분에 거의 2.5톤에 달하는 공차 중량 및 공기역학적으로 불리한 각진 쉐이프 등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차량의 최대 주행 가는 거리는 500km를 넘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첨단 기능들이 대거 탑재되어 있죠. 이처럼 높은 상품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량의 판매량은 급격하게 꺾이고 있습니다. 실적 부진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우선 시장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작년 중순부터 계속되고 있는 국가 무역 부진은 알게 모르게 우리의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죠. 아무래도 회사원들은 성과급여를 많이 받지 못하고 있을 테고 경영 자체가 어려워 문을 닫는 곳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입이 줄어들게 되니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게 되고 그만큼 시장에서 도는 돈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고 생활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요. 경제를 차갑게 식히고 있습니다. 또한 금리도 많이 올랐죠. 그래서 기아 EV9처럼 값비싼 차량을 구매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 같습니다. 게다가 전기차에 대한 국가 지원도 예전 같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무게에 따라 세금을 물리겠다는 검토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도로 보수를 위해 걷는 세금이 기름에 붙기 때문에 전기차는 이 같은 세금을 내지 않고 있잖아요. 내연기관보다 무거운 공차 중량을 가졌기 때문에 도로에 주는 부담은 전기차 쪽이 훨씬 심한 만큼 무게에 따라 세금을 물리는 방식이 일견타당해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분들은 이 같은 정책 검토에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더해 해당 모델의 결함 소식도 구매 욕구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주행 중에 차가 멈춰버린 사례는 매우 크리티컬한 결함이죠.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인데요. 전기차에서 벌어진 여러 화재 사건과 함께 아직 완성도가 높지 않고 안전하지 않구나라는 인식을 대중의 뇌리에 각인시켜버렸습니다. 차량 멈춤 결함이 단순한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다고는 하지만 한번 생긴 부정적 인식은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비싼 차값이 앞서 말씀드린 이유들보다 근본적인 판매 부진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이런 이슈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차값이 싸면은 사람들은 사거든요. 최근 현대기아차의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려치는 가격 정책을 바라보며 저는 과연 어느 정도 선까지 우리 사회가 받아줄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요. 기아 EV9으로 인하여 현 시점에서 대중 브랜드가 넘지 못할 만한 어느 정도의 한계를 본 것 같습니다. 이 차량 기본가가 7,337만원이더라고요. 보조금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실구매가는 6천만원 후반대 정도에서 시작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깡통차의 경우고요. 옵션을 포함하면 7, 8천만원 정도는 줘야 쓸만한 기아 EV9을 구매할 수 있을 겁니다. 솔직히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요즘 같은 상황에서 이 정도로 값비싼 자동차를 구매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이 정도 가격의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그냥 프리미엄 브랜드로 빠져버릴 것 같습니다. 이처럼 비싼 가격이 한창 신차 효과를 누려야 할 해당 모델의 기세를 꺾어버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는 제조사의 시장 분석이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물론 이런 실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다만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지금의 문제일 건데요. 이미 정해진 차값을 깎을 수도 없기 때문에 할인 등을 통한 프로모션을 펼쳐야 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죠. 만약 차값을 깎는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배터리 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깎을 수도 없습니다. 진퇴양난이라고 할 수 있는 현실인데 과연 기아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이 같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지, 아니면 공들인 상품이 폭망의 길로 접어드는 걸 두고만 볼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리고 외관 디자인을 빼면 EV9과 거의 비슷한 구성을 갖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현대 아이오닉 7의 판매 전략에도 당연히 관심이 갑니다. 아이오닉 6가 예상보다 부진하기 때문에 아이오닉이라는 서브 브랜드의 앞날을 위해서는 이 7이 거둘 성적이 매우 중요한 상황일 텐데요. EV9이 이렇게 부진해버리니 정말 후덜덜한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1등 회사의 전략은 어떨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시청 감사합니다.